한국 야구 팬들 사이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라일리 준영 오브라이언. 메이저리그에서 최고 시속 162km를 던지는 현역 핵심 불펜 투수,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한 선수죠. 태극마크를 달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에 일본 언론이 먼저 반응했고 사무라이 재팬을 다루는 매체들까지 일제히 이 선수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본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단순한 한국계 선수라서가 아닙니다. 이 발언이 현실이 될 경우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한국과 일본의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의 핵심 불펜 라일리 준영 오브라이언이 왜 지금 한국 대표팀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그의 합류가 현실이 된다면 한국 야구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차근차근 그러나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희망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라일리 준영 오브라이언의 이 발언은 지금 한국 야구가 처한 현실과 일본 야구가 가장 경계하는 지점을 정확히 찔렀기 때문에 파장이 컸죠. 일본 언론이 이 발언을 그냥 넘기지 않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브라이언은 가능성 있는 마이너리거도 아니고 이름값만 있는 한국계 선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메이저리그에서 실제로 승부처를 맡고 있는 시속 100마일을 던지는 현역 핵심 불펜 자원이기 때문이죠. 올 시즌 오브라이언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6세이브, 6홀드, 평균 자책점 2점 초반의 성적을 기록하며 팀 내에서 명확한 역할을 가진 불펜 투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저 한두 경기 반짝한 투수가 아니라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계산이 서는 카드로 쓰이고 있는 투수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죠. 일본 언론이 특히 주목한 지점은 그의 구속 변화입니다. 오브라이언은 원래도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였지만 카디널스로 이적한 이후 투구 스펙이 한 단계 완전히 달라졌죠. 포심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156km, 평균 구속은 155 수준. 여기에 싱커는 최고 162km, 평균 15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봐도 이미 국제대회에서 보기 힘든 수준인데 더 무서운 건 체감 구속이죠. 오브라이언의 익스텐션은 약 7피트, 즉 2.1m. 이는 타자 입장에서 공이 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눈앞으로 꽂히는 느낌을 주는 구조로 실제 체감 구속은 표시된 수치보다 3-4km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일본 야구는 빠른 공 자체에는 익숙하지만 익스텐션이 길고 싱커 무브먼트가 큰 투수, 특히 땅볼을 유도하는 강속구 유형에는 항상 고전해왔죠. 오브라이언의 주무기는 싱커입니다. 전체 투구의 약 절반을 싱커로 던지는데 이 싱커는 평균보다 1-2인치 더 크게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즉, 단순히 빠른 공이 아니라 빠르게 날아와서 갑자기 가라앉는 공입니다. 이 유형은 일본 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공인데요. 강하게 밀어치기도 어렵고 정확히 띄워보내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과는 땅볼이 됩니다. 실제로 오브라이언은 시속 100마일을 던지는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삼진으로만 승부하는 유형이 아닙니다. 오히려 맞춰 잡는 비율이 높은 강속구 땅볼형 투수라는 점이 특징이죠. 이 점이 일본 입장에서는 더 위협적입니다. 국제대회 단기전에서 홈런 한 방보다는 연속 안타를 막아버리는 투수가 훨씬 까다롭기 때문이죠. 물론 완벽한 투수는 아닙니다. 오브라이언에게도 분명한 리스크는 존재하죠. 제구가 안정적이지 않고 슬라이더는 평범한 수준이며 변화구 완성도 역시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삼진율은 구속에 비해 낮고 볼넷 허용은 적지 않은 편이죠. 하지만 일본 언론이 이 부분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는 이런 부분보다 실제 결과형 투수가 더 무섭기 때문이죠. 강한 싱커로 땅볼을 유도하고 홈런을 허용하지 않으며 짧은 이닝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투수. 이건 WBC 같은 단기전에서 가장 이상적인 불펜 카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은 오브라이언의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는 발언을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전력 변화 가능성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 선수가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 순간 한국은 그동안 가장 약하다고 평가받았던 후반 불펜 구간에 메이저리그급 무기를 하나 더 얻게 됩니다. 라일리 준영 오브라이언이 한국 대표팀에 합류할 경우 가장 크게 달라지는 지점은 단순히 구속이 빨라진다는 문제가 아닌데요. 진짜 핵심은 한국 대표팀 불펜에 지금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유형의 투수가 들어온다는 점이죠. 그동안 한국 야구가 국제대회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졌던 지점을 떠올려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선발이 4-5이닝을 버텨도 경기 후반 7회 이후 들어가는 순간 상대 타선이 갑자기 편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한국 불펜 투수들은 대체로 평균 140 후반에서 150 초반의 직구, 슬라이더나 포크 위주의 탈삼 진영,
높낮이 싸움 중심의 투구,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제대회입니다. 일본, 미국, 대만 타자들은 이 정도 구속과 패턴에는 이미 익숙한데요. 그래서 한국 불펜 투수가 나오면 버텨보자가 아니라 공략해보자라는 인식으로 들어오죠. 하지만 오브라이언의 유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브라이언은 최고 101마일의 싱커, 포심도 평균 96마일, 그리고 7피트에 달하는 긴 익스텐션. 이 조합으로 타자에게 아예 다른 타격 환경을 강요하는 투수죠. 이건 단순히 빠르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타자 입장에서 공이 보통보다 훨씬 가까운 지점에서 아래로 강하게 떨어지며 들어오죠. 즉, 타이밍을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한국 불펜 투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자주 당했던 장면을 떠올려보면 얕은 뜬공, 라인 드라이브 안타, 연속 안타, 이런 패턴이 많았죠. 반면 오브라이언은 맞아도 뜨지 않습니다. 뜬다 해도 멀리 가지 않고 결과는 땅볼 위주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WBC 같은 단기전에서는 삼진보다 땅볼 아웃 하나가 훨씬 큰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주자가 있을 때 삼진은 좋지만 땅볼 병살은 경기를 끝내버릴 수 있죠. 오브라이언은 빠른 공을 던지면서도 맞춰 잡는 투수라는 점에서 국제대회용으로 굉장히 희귀한 카드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토미 에드먼 사례와 비교가 나오는데요. 에드먼 역시 단순히 타격 성적만 보고 뽑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수비, 주로, 멀티 포지션이라는 대표팀에서 가장 부족했던 요소를 한 번에 채워준 카드였죠. 오브라이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가장 부족했던 후반 불펜, 강속구 땅볼형 투수, 국제대회 경험을 가진 MLB 현역,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채워줄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이 이슈가 단순한 한국계 선수 한 명 합류 가능성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선수가 합류하면 한국 대표팀은 경기 운영 자체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죠. 선발을 5이닝까지만 쓰고 중간 개투를 빠르게 투입하며 7, 8회 오브라이언 같은 카드를 꺼내는 이런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일본이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도 바로 이것인데요. 한국이 더 이상 버티다 무너지는 팀이 아니라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해지는 팀이 되는 그림이죠. 그래서 일본 언론은 오브라이언의 발언을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경계해야 할 변수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라일리 준영 오브라이언의 WBC 한국 대표팀 합류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닌데요. 이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단계가 아니라 한국 야구가 실제로 손에 쥔 선택지에 가깝죠. 선수 본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고. 이미 한국 대표팀 관계자와 접촉했고 소속팀 세인트루이스 역시 출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여기에 준비 상태까지 이야기합니다. 대회 일정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고 훈련 계획도 이미 공유됐다고 말했죠. 이 정도면 의지 표명이 아니라 실행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 대표팀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오랫동안 불펜의 구속, 후반 승부 카드, 상대가 준비하지 못한 유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부족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이 모든 요소를 갖춘 한국 대표팀 역사상 거의 없었던 유형의 투수죠. 일본 언론이 이 이슈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계산이 되는 팀이 아니라 변수를 만들어내는 팀으로 바뀔 가능성. 과거 WBC에서 한국은 늘 계산당하는 쪽이었습니다. 상대가 플랜을 짜고 우리는 그 플랜 안에서 버티다 무너졌죠. 하지만 오브라이언은 상대의 계산을 흔드는 카드입니다. 준비가 어려운 구속, 낮게 가라앉는 싱커, 그리고 마저도 뜨지 않는 타구. 이 한 장의 카드가 들어오는 순간 한국 야구는 처음으로 후반에 상대가 더 불안해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국계 선수 합류가 아닙니다. 한국 야구가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서 싸워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그 갈림길에 선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그 갈림길에 라일리 준영 오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이 놓여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